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요역의 심통불이입니다. 지난주에는 군대나 학교, 직장에서의 적응장애가 모두 다 어릴 적 성장 과정과 관련될 수 있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럼 초기 육아 과정에서 어떤 점들이 원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환자 사례부터 한번 보실까요? 이분은 5살, 2살 두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증상은 공황장애와 건강염려증을 갖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곤란해져 죽을 것 같은 증상이 반복됩니다. 이런 공황발작이 없는 때에도 자신의 몸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신호들이 진짜 큰 병은 아닐까 싶어서 계속 이 병원 저 병원 검사를 받으러 다니게 됩니다. 또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사소한 증상들도 꼭 큰 병이 올 것 같아 늘 불안합니다. 이외에도 더 큰 어려움은 바로 어린 자녀들에 대한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아이들이 장난감을 조금만 어질러 놓아도, 밥을 조금만 늦게 먹어도, 빨리빨리 하라는데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아이들에게 심한 화를 내고 혼을 냅니다. 금방 엄마 자신도 내가 심했다 싶어서 아이들에게 미안해지지만 이상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시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으면 금방 다시 화를 내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자상하던 남편도 그렇게 애 키우는 게 힘들면 이제 애 보지 말아라. 대신 내가 애 보는 아줌마를 구하겠다라고 말했답니다. 또 이제 말문을 트기 시작한 둘째 아이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엄마 미워 땡찌 라고 합니다. 아이의 무의식에는 엄마에 대한 불안과 분노가 싹트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건 엄마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꿈꾸던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뜻대로 안 되는 걸까요? 자신은 애 키우느라 죽을 만큼 힘들 정도로 애를 쓰고 있는데 왜 화목한 가정은커녕 점점 더 원인을 알기 힘든 병만 얻게 되는 걸까요? 원인을 아이들에게서 찾기 때문입니다. 진짜 원인은 엄마한테 있는데 말이죠. 엄마가 화를 내게 되는 장면들을 정확히 분석하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엄마는 왜 아이들에게 빨리빨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걸까요? 왜 아이들에게 화나 짜증을 내게 되는 걸까요? 아이들이 잘 못하니까요. 엄마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방법이 찾아지지가 않는 거죠. 계속 더 심하게 화내고 다그쳐야 그나마 아이들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여기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 막막한 겁니다. 그래서 뿅 하고 이런 육아 부담을 피해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싶은 무의식이 강해진 겁니다. 그래서 공황장애도 오고 건강염려증도 생기는 거죠. 그런 병이 있으면 육아 부담으로부터 일시적이나마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현실적으로도 공황장애가 생긴 뒤로는 주말은 거의 남편이 아이를 돌봅니다. 그리고 주중에도 친정 부모님들이 오셔서 많이 돌봐주죠. 공황장애나 건강염려증은 환자에겐 고통인 동시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자기 방어장치인 셈이죠. 이런 자기 방어적 심리가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환자의 병은 아무리 오래 약을 먹어도 낫질 않고 계속 재발합니다. 자, 다시 엄마는 왜 화를 내는 걸까라는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아이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화가 나는 걸까요? 그럼 5살, 2살짜리가 얼마나 잘해야 엄마가 화가 안 나는 걸까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 못 쫓아오는 건 내 아이가 유별나게 말을 안 들어서일까요?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아동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가 화를 내게 되는 건 아이가 문제라서가 아니라 바로 엄마가 지친 겁니다.
화나 짜증은 내 마음의 게으름에서 출발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화는 내가 지친 겁니다. 몸도 마음도 말이죠. 그래서 아이한테 자꾸 짜증내고 혼내면서 문제 원인을 육아 부담이나 아이한테서 찾고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더더욱 문제는 꼬여버립니다. 그 속에선 답이 안 나옵니다. 번지수가 완전 틀린 거죠. 정확한 번지수는 엄마 자신입니다. 이 엄마의 경우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존형 성격과 높은 자긍심입니다. 엄마는 자라면서 친정 부모에 대한 의존적 태도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부모에게 의존함으로써 인정받는다는 심리가 강해졌습니다. 이런 분들은 삶에서 뭔가 어려움에 부딪히면 스스로 해결하기보다 주변에 의지할 만한 대상을 통해 대신 해결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죠. 그런데도 본인이 바라는 본인의 위치나 삶의 수준은 높은 자긍심 때문에 기준치가 한껏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기준치는 높지만 다가가려는 힘은 약해서 금방 지쳐버리는 거죠. 육아 목표는 90점 이상인데 정작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육아 능력은 50점이 채 안 되는 시기죠. 그러다 보니 쉽게 지쳐버리고 화내고 짜증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자신의 문제라기보다 아이들의 문제로 돌려버리게 되죠. 엄마의 무의식 속에선 니네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이다, 힘들어 죽겠다는 생각이 강해지죠.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만 잘못한 것처럼 보여도 금방 화가 폭발해버리는 겁니다. 실생활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하루는 주말이라 엄마가 체험관을 예약해두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지적 호기심도 높이고 좋죠. 그런데 그날따라 아빠가 동영상을 다운받아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한껏 몰입해서 좋아라 보고 있었죠. 그런데 엄마는 체험관 예약 시간에 맞춰 빨리 가야 하는데 빨리빨리 준비하지 않는 아이에게 또 버럭 화를 내버립니다. 5살, 2살 배기 아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군인처럼 빠릿빠릿하게 엄마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 보면 또 다릅니다. 엄마는 어렵게 수소문해서 아이에게 정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힘들게 예약까지 해놓았습니다. 엄마는 분명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엄마가 아이에게 얼마나 좋은 음식과 옷을 해주었는지, 얼마나 학습에 도움이 되는 데를 데려갔었는지 아이들은 이런 거를 잘 기억 못한다는 사실이죠. 오로지 아이들은 순간순간 엄마 아빠의 표정과 언행에서 나오는 따뜻함과 차가움만을 기억하게 됩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매사 아이를 위해서 엄청 노력했다고 생각하지만 아이 입장에서 보면 우리 엄마는 그냥 맨날 화만 냈다, 아무래도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만 무의식에 계속 각인되는 겁니다. 즉 엄마가 애초에 전달하고자 했던 사랑과 헌신이 아이에게는 불안과 분노라는 부정적 정서만 각인시키게 됩니다. 이게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면 친구관계나 대인관계의 기본 공식이 되면서 자존감도 낮아지고 불안지수도 높아져 버리는 겁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에게 돈과 노력을 기울이며 많은 애를 쓰면서 산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아이도 이런 엄마의 시각과 같은가 하는 점이죠. 아이는 아빠가 받아준 동영상 잘 보고 있었는데 자신이 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은 걸 엄마가 혼자 예약해놓고는 빨리 준비 안 한다고 화를 내는 거죠. 그날은 체험관에 간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가 화낸 것만 기억에 남게 됩니다. 차라리 엄마는 아이에게 아무것도 안 하고 동영상을 잘 보게 했더라면 엄마는 아이에게 즐거운 하루를 선물해 준 거죠. 결국 엄마가 엄마 스스로의 불안과 자긍심 때문에 스스로를 강박적으로 옥죄고 그로 아이도 힘들게 하면서 육아에 대한 부담을 키워놓은 겁니다. 육아에 대한 부담이 커지니까 감당하기는 힘들고 결국 회피하게 됩니다. 또한 괜히 남편 원망이 들고
자신의 처지가 못마땅해집니다. 이때 따져봐야 합니다. 체험관 예약이 되어 있더라도 아빠가 받아준 동영상을 보는 게 너무 즐거워한다면 예약 취소하고 그냥 동영상 보게 내버려 두면 안 되냐는 거죠. 엄마는 그러면 막연히 불안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막연이라는 부분을 좀 더 깊이 따지고 봐야 합니다. 안 좋은 상황이 생기는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체험관을 못 가고 설령 동네 놀이터만 가도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뭔가 생색나는 것을 해주는 게 육아를 잘하는 게 아니라 흔한 동네 놀이터에서 놀더라도 엄마의 따뜻한 시선이 아이에겐 더 큰 선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엄마는 자기 불안에 빠져 빨리빨리 해야 한다는 강박적 태도에만 매달려 그 다음 단계를 더 따져보질 못한 겁니다. 예컨대 밥을 30분째 안 먹고 깨작거리고 있으면 엄마는 짜증이 또 팍 납니다. 아이를 심하게 혼내키죠. 이런 상황이 매일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만 반복되면 자동 반사적으로 혼내킬 것이 아니라 도대체 왜 그런가 엄마 마음부터 분석해 봐야 합니다. 엄마는 빨리 설거지를 해야죠. 그래야 자신이 더 편해지겠죠. 그리고 자신이 정성껏 비싼 돈을 들여 음식을 준비했는데 안 먹는다는 생각에 불쾌해집니다. 밥 먹고 유치원도 빨리 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내가 이만큼 잘해주는데 너는 왜 못 받아들이고 있냐는 것이 화를 내게 만듭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상황을 따져봅시다. 아이가 그게 비싼 밥인지 엄마가 설거지를 빨리 해야 하는지를 알까요? 반대로 아이는 왜 빨리 밥을 안 먹을까요? 엄마 괴롭히려고요? 아니죠. 배가 안 고픈 겁니다. 군것질을 차단하든지 활동량을 늘려줘야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애를 그냥 좀 내버려 두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만약 아이가 조금 더 먹겠다고 하면 시간을 조금 더 주면 됩니다. 그런다고 무슨 큰일이 벌어지나요? 그 사이에 엄마는 드라마나 영화를 한 편 보든지 친구랑 카톡을 하든지 자기 여유 시간을 가지면 되죠.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엄마가 아이는 밥을 빨리 먹어야 한다는 자기 기준에서 상을 미리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이는 이래야 하는데 이렇게 안 된다 싶으니 짜증이 나는 거죠. 엄마가 자신의 불안과 그런 불안을 회피하려는 자기 편의에서 만든 기준을 아이에게 자꾸 적용시키려 하니까 아이는 더 뜻대로 안 움직여주고 버릇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짜증만 더 내게 되고 저 아이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다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 내 몸이라도 아파야 이런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이가 밥을 빨리 안 먹으면,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그래서 유치원 버스를 놓치면, 그래서 유치원을 엄마가 직접 데려다 줘야 한다면, 만약에 직접 데려다 주기가 귀찮아서 그냥 하루쯤 집에 있게 놔둔다면, 집에 그냥 있는데 거실에서 그냥 놀게 두고 엄마는 엄마 할 일을 한다면 과연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냐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렇게 된 상황이 과연 아이를 심하게 다그치고 혼내고 짜증을 내면서 아이에게 엄마의 화난 얼굴과 음성을 각인시키는 것보다 엄마가 아이에게 잘해주는 일일까도 따져봐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될 육아를 엄마는 늘 뭔가 해야만 한다는 자기만의 강박적 기준 때문에 엄마 스스로가 자신을 힘들게 만들었던 겁니다. 아이한테 짜증을 낸다는 것은 아이가 잘못해서인 경우보다 엄마가 심신이 이미 지친 겁니다. 에너지가 고갈된 거죠. 자신이 10kg짜리 엿기는 들고 버틸 수 있는데 50kg, 100kg 엿기를 들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자신을 힘들게 만든 거죠. 그냥 10kg만 들고 있어도 아무런 잘못된 일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엄마 스스로가 계속 더 따져보고 자신부터 해방을 시켜줘야 합니다. 부모가 자신들의 어두운 그림자를 벗어던지지 못하고 그 그림자를 자녀에게 전달하게 되면
그 자녀의 마음은 분리되고 맙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며 다른 청소년들이 짊어지는 그림자보다 훨씬 더 큰 그림자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결혼을 하면 다시 그 자녀에게 그림자를 전가하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 융은 이를 인간의 죄가 3대에 걸쳐 이어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어두운 그림자를 자식에게 전가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은총이다라고 일갈했습니다. 바로 유전보다 더 강한 후천적 학습에 의한 필연의 힘이 작용하는 거죠. 자녀 교육에 많은 비용을 사용하고 좋은 유기농 음식에 비싼 옷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어린 자녀들이 기억하는 것은 이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부모의 표정과 여기서 묻어나는 따뜻함과 차가움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